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자신과의 대면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 같아요. 저도 쉬려고 누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. 네. 나로서 존재할 때 그게 바로 저는 휴식인 것 같아요. 술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.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이고요. 결국 스틸리스라는 책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모든 종교, 학파, 어떤 곳이든 결국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좀 고요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들을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마인드 시프트라고 하면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점 변화입니다. 네, 류슈아 시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구분하는 방법. 어떤 외부의 것들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수용할 수 있고, 결국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. 저는 절제란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, 평소에. 내가 무의식에 무엇인가를 함부로 담게 되는 순간,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함부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요, 가능하면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먼저 Stillness is Power라고 되어 있는데, 정말 우리가 이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느냐. 고요함이란 거는 우리가 누구와 있지 않고 누구와 있던 상관없이 내 자신으로 그냥 혼자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.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경우에도 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카톡이랑 옆에 있으면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. 저는 카톡 소리를 들을 일이 없거든요. 다 무음이고 그런 외부 불필요한 자극들을 다 차단해 놓기 때문에 좀 평온한 상태인데 카톡이 1분에 한 몇 개씩 올라와요. 그러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 고요함에 대해서 실제 전화도 그렇고 이 톡도 그렇고요. 우리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 고요함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환경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 것 같아요.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. 네. 그래서 톨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. 네. 이게 무의식에 많이 쌓일수록 생각이 엄청 계속 올라옵니다. 네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이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이 고통은 우리 사회 시스템과 그곳에 참여한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고통의 그 해결책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차단해주면 됩니다. 네. 휴대폰도 어떻게 로그아웃을 하는지 찾아봤는데 로그아웃 버튼이 없어요. 휴대폰을 보면 우리의 습관상 열어보잖아요. 잠금 해제하고 카톡을 열어보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. 네.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전화 자체를 보이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뒤에다 빼놓고 있고, 네. 이런 소음, 푸시, 네. 다 저는 차단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스틸리스, 그 다음에 에고라는 적, 네. 두 개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네.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침묵이다.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강인한 사람은 침묵을 통해 휴식한다. 특히 대기업 CEO들도 그런 것 같고요. 무엇인가 생각할 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자신과의 대면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 같아요. 저도 쉬려고 누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. 네. 나로서 존재할 때 그게 바로 저는 휴식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꾸 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혼자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, 그리고 침묵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관점 변화하기고요. 외부의 자극들은 계속 들어오잖아요. 그런 자극들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것.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것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급강화되는 그런 그 슬로프에서
느끼는 감정들,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전에 그런 감정들, 네,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감정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. 네,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.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느냐, 아니면 그거의 극도의 흥분과 긴장감, 네, 액티브한 감정이잖아요. 이 운동이란 거는. 이것들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마인드 시프트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, 이 내용은 그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힘이 있다.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. 우리는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다.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 달려있다. 침착하게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. 네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들 역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날 비난한다고 하면 되게 막 화가 나잖아요. 그건 역시 왜 그 사람이 비난을 했을까? 아, 결국은 부러워서 그랬나? 이렇게 해석해서 결국은 내 좋은 재료를 갖다 쓰면 되니까. 그러니까 그 해석은 명확하게 하되 그것들을 내 상황, 내 감정에 맞게 정말 잘 마인드 시프트 관점을 변화해서 우리가 자극을 우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의식 관리예요. 류시아 시인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야기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, 네, 우리 머릿속에는 짖는 개가 한 마리씩 다 있으시잖아요. 시도 때도 없이 짖잖아요. 멈출 수 없습니다. 네, 항상 짖기 때문에. 이 개는 네, 우리의 빙산, 이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에 서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잠재의식, 무의식들을 관리하지 않고 정말 절제하지 않고 정말 좀 방탕한 생활이나 아니면 무절제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무엇인가 연결고리만 있으면 이것들이 튀어 올라옵니다. 저도 평소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잠재의식에 대한 관리예요. 함부로 욕심을 갖지 않는 것. 네, 그래서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잖아요. 내 마음속에. 이것들을 비워주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서 이 분노가 타인을 향하게 됩니다. 내가 화내는 걸 인식도 못하면서 이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. 우리의 화는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심지가 붙어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항상 잘못하잖아요. 어쩔 때는 무지막지하게 혼나는데 어쩔 때는 괜찮아요. 내 상태에 따라서. 내가 괜찮으면 받아줄 수 있어요. 내가 괜찮지 않으면 못 받아줘요. 네,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. 하루 동안 사람이 생각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? 네, 2만 개에서 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에 잘못된 생각을 많이 담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더 많아져요.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, 딱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. 네, 네. 그게 좀 절제의 힘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이 생각들은 어제 생각했던 것들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,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또 많이 우리 본능 속에 가지고 있고, 네, 결국은 네, 혼자 있지 못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네,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